거기 181페이지에 이제 그 실시 계획이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 여기 시행자가 있었죠? 아까 세 번째 파트에 요 시행자하고 요 이제 실시 계획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시행자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요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에요. 그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자가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작성하는 것을 실시 계획이라 그래요. 이 실시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해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인가권자. 실시계획 인가권자는요,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그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작성한 거기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실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포함사항이 있어요. 바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에는 건물 짓겠다는 말이 어차피 나오니까 실시 계획 따로 따로 작성하고 지구 단위 계획 따로 수립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거든요. 아예 실시 계획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1페이지 가로 1번의 실시 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주어로 나오죠.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발 계획에 맞게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실시 계획 인가는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가로 3번 실시 계획을 고시했을 때는요, 그 고시 효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시 계획이 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이해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사업 시행 방식이 나와요.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사업 시행 방식의 요 구분이요. 자, 사업 시행 방식의 구분이 세 개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수용 사용 방식인데 우리는 편의상 그냥 수용 방식으로 봐요. 수용 방식. 그리고 환시 방식. 두 개를 섞어 쓰는 거. 혼용 방식. 요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요 세 개의 방식의 이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 장점과 단점 요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네 문제나 있어요. 자, 먼저 이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요.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을 시행자가 다 수용을 해요. 수용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사들이는 것을 수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사들이는 게 수용이에요. 사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다 이주하세요 그럽니다. 다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크레인 동원해서 건물 다 철거하고 낡은 건물들 땅을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이 필요하다는 건설회사들한테 땅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공급받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상가 막 짓고 시행자가 도로, 학교, 공원 같은 도서관 막 설치하고 그러고 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하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는 게 수용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일단 토지 건물을 수용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데요. 환지 방식은 뭐냐면 낡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낡은 땅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다 갈아엎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땅이 100평이었는데 다 갈아엎은 다음에 네모 반듯하고 널찍한 도로변에 있는 땅 50평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돌려받은 면적은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바꿔주면 그 땅을 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 이것을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땅만 새 땅으로 바꿔주고 땅을 돌려받은 사람이 건물 짓는 게 환지 방식. 두 개를 섞어 쓰는 걸 혼용 방식 그러는데요. 이 수용 방식의 장점은요. 집단적인 조성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에는 수용 방식이 유리하죠. 단점은요.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요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요 수용 방식으로 하다 보면 수용 보상금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힘들어요. 예, 수용 보상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힘들다. 그래서 땅값 비싼 곳에서는 수용 방식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용산 땅값 비싸잖아요. 거기서 수용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수용 보상금이 60조 원이 필요해서 사업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환지 방식은요 장점이 반대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이거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 유리하다. 단점은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수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수용이란 말이 안 나와요. 자, 만약에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공원을 하나 설치하고 싶다. 그 공원 설치할 땅은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보상금을 주고 수용해야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만약에 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요 땅을 조금씩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새 땅으로 500평 바꿔주고 500평을 떼어내 이런 식으로 땅을 모으면은요 공원을 만들 땅이 나오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떼어내는 거니까 어떤 보상금도 안 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떼어내서 그 땅을 모아서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소용없죠. 수용 보상 만 나가니까 그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환지 방식이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어떤 분은 제가 절차가 지연된다 그러니까 한 몇 달 지연되냐고 물어보는데 한 20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요. 자, 어느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한 1000명이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할 거 아니에요. 이건 몇 개로 쪼개줘야 돼? 1000개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 쉽지가 않아. 그렇죠? 왜? 서로 다 좋은 땅을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1000개로 나눠주기 힘들다.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피자 한 판 시키면 몇 조각이 옵니까? 예? 몇 조각 옵니까? 저는 피자 시켜 먹어본 지 별로 없어가지고 8조각이 옵니까?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학원에서는요 한 이제 봄쯤 되면은 누님들 한 8분이 공동 출자를 해가지고 피자 한 판 오늘 점심 때 입맛도 없는데 대개 밥을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 입맛이 없다 그러지. 그래서 밥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요즘 이렇게 입맛이 없는지 모르겠다면서 또 피자를 시켜서 학원에서 한 판 8분이 공동 출자해서. 근데 이제 피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 크기가 다 달라요. 잘라놓은 게 분쟁이 생깁니다. 왜? 내가 딱 집은 조각에는 새우가 없어. 옆에 언니 거에는 새우가 있는데 소세지도 좀 적게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피자만 해도 똑같이 자르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자만 해도. 근데 피자보다 훨씬 비싼 게 땅이거든.
이것을 8개로 자르는 것만 해도 분쟁이 생기는데 토지 소유자가 1000명이면 이걸 1000개로 쪼개야 되거든요. 얼마나 분쟁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최대 단점은요.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 수용 방식의 장점은 신속해요. 집단적인 조성이 있고 아주 신속합니다. 우리 수용 방식으로 한 도시 개발 사업 중에 가장 빨리 끝난 게 바로 분당 신도시였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입주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최초 입주자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입주를 한 겁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신도시가 2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해요. 2년 6개월 만에 입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 대규모 사업화가 신속하죠. 환지 방식은 지가가 높은 지역에 유리하는데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하고, 이 혼용 방식은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분할하지 않고 미분할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업 시행 방식의 구분이 있잖아요. 여기 기출 문제 4문제가 있어요. 특징, 장단점을 물어보는 게 4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인드를 물어봐야겠는데, 자, 우리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있을 때요. 수용 방식은 지역 주민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지역 주민들이. 예? 바뀌죠. 자, 그러면 우리 분당 토박이라는 말이 있을까? 거의 없죠. 왜? 수용 방식은요. 그 지역에 사시던 원주민들이 수용 보상금을 받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지은 아파트는 외지인들이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지 방식은요. 원래 있던 땅을 다 갈아엎은 다음에 원래 땅 주인들한테 좀 줄어든 면적을 바꿔주는 거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 사람들의 땅의 위치만 좀 바뀌죠. 전에는 우리 앞집에 순인의 엄마가 살았는데 이제 환지 받고 나니까 영인의 엄마로 바뀌어. 그렇지만 전체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만든 신도시일까요? 수용 방식으로 만든 신도시가 살기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데는. 예.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수용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가 좋나? 환지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나? 수용 방식이 더 낫죠, 여러분요. 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기는 너무 좋아. 예? 자기 중개사 시험 한 10년 했는데 자기가 6개월 만에 붙었다 그래도 그 사실인 줄 알아. 왜?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대접받고 살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32살 때까지 살던 데가요. 강북구 미아사동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사동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2살 때까지 살았어요. 거기 제가 32살 되고 난 쫓겨나서 집에서요. 독립하라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32살까지 살 때 제 이사 가기 전이었습니다. 32살 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요. 뒤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고 한마디씩 해요. 지금 저기 앞에 가는 애가 종철이라는 애라는 거예요. 제가 30살을 넘어도 애야. 왜?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예. 제가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법대 졸업했는데 보니까 고시 떨어졌다 그러더라. 요즘 뭔가 무슨 뭐 강의하러 다니는 것 같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뒤에서 막 저희들 다 알고 있어.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다가구 주택이었거든요. 키로 대문 열어야 돼. 이렇게 딱 열었는데 뒤에서 누가 계속 학생 불러요. 나는 선생이거든. 그렇잖아. 내 뒤를 돌아볼 리가 없잖아. 난 선생이니까. 그때 당시 제가 제가 그 당시 용인대학교 강사였고요. 학원 강좌 했었거든요. 떠는데 뒤에서부터 돌아보니까 앞집 아주머니가 절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그 선생님이세요. 당신 선생님. 그때는 이제 교감 선생님. 예. 본인이 평교사에서 교감이 됐으면은 나는 학생에서 지금 선생이 돼 있는데 아직도 학생이라 불러.
예, 몇십 년을 학생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가 바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구성은 바뀌지가 않고 단지 그 사람들의 토지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산 사람은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곳에 살기가 편하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수용 방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학원에는요. 자기가 중개사 공부 처음 한다고 학원에 와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이 한 70점을 맞는 거야. 다른 분들이 다 충격받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다 그랬는데 한 5월 달쯤에 그 학원에 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저 앞에 앉아 있는 저 아줌마 제가 다른 학원에서 자기하고 2년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대. 그러면 그분은 몇 년 차예요? 3년 차인 줄 알았는데 더 반전이 있어. 6월 달에 또 어떤 아저씨가 오셨는데 저 아주머니는 몇 년 전에 또 다른 학원에서 본인하고 2년을 같이 공부했. 예. 그러면 그분은 밝혀진 것만 해도 5년 차인 거야. 밝혀진 거예요. 5년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 저분은 몇 달 공부했는데 한 70점씩 맞고 벌써 합격권에 들어왔구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그게 아니라 밝혀진 것만 5년이야. 대학을 4년 다니면 졸업장을 주는데 학원은 5년을 다녀도 졸업장을 안 줍니다. 붙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제 동영상으로 한 몇 년 공부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 근데 학원은 처음 오셨는데 동영상을 몇 년 공부했기 때문에 연차가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모르겠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공부한 우리 도시개발법 있죠. 법대 대학원 과정입니다. 대학원. 국토계획법이 법대 2학년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뭐예요? 대학원 과정이라니까. 대학원. 제가 대학원 때 배우던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는 이게 도시개발법이 아니어서 제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다고요. 3학점짜리. 예. 저는 대학원 때 배웠던 걸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는 바로 이거 배우잖아. 법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려워 이거 쉬워요? 당연히 어렵지. 근데 선생님 제가 왜 이거 이해가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법대 졸업했어? 물어보지. 안 했잖아. 당연히 어렵지. 왜 졸업해도 어렵던데 내가 해보니까. 예? 졸업해도 어려워요. 졸업해도 어렵습니다. 전 졸업하고 법대 물론 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만은 우리 법대 입학할 때 240명 입학을 했어요. 240명이. 우리 그 정원이 24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법대 입학할 때 240명 입학했는데 학생 수가 많으니까요. 4개 반으로 나누더라고. 60명씩 4개 반으로. 저는 3반이었어요. 그런데 여학생이 12명이었거든요. 240명 중에 12명. 아주 귀하죠. 12명을 3명씩 내 반에 골고루 배정을 해준 거야. 그러면 우리 반 60명 중에요. 여학생이 3명. 근데 우리 반 여학생 3명은요. 무늬만 여학생이에요. 단지 성별만 여학생일 뿐이야. 근데 옆에 반의 4반 여학생들은 그래도 여학생처럼 보여요. 예, 여학생처럼. 그래서 당시는 그 법대에 들어온 여학생들은 조금 이상했어요. 좀 이렇게. 예.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러니까 60명이 우리 3반만 같이 듣는 수업이 있고 옆에 4반하고 같이 듣는 수업도 있고요. 1반하고 같이 듣는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60명 듣다가 120명 듣다 막 그래 수업이. 예. 근데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요. 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법대 1학년들이 공부해서 이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3월 달 입학하잖아요. 첫 주는 수업 안 합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과목별로 조교들이 와서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어느 책을 사서 와라 그럽니다. 민법 총칙책. 여러분들 지금 그 전과목 다 나오잖아요. 민법 다 나오는데 우리 총칙책이 560페이지야. 깨알 같은 글씨고 한글은 조사밖에 없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는 음만 한글, 나머지는 다 한자로 돼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 와, 이거 무슨 고서야 고서. 헌법 책을 샀는데 책이 두께가 이래요. 벽돌 같은 책인데
역시 또 한자로만 또 다 되고 고서야 고서 이거 가지고. 그래서 헌법하고 민법 총칙책만 쌓아놔도 비계가 되고 남아. 비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하나 싶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거,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있잖아요. 1학기 끝날 때쯤 됐는데 지나가다 도서관에서 법대 선배님을 만나서 4학년 선배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점심 때 뭐 먹었냐? 김밥 먹었는데요. 김밥 안에 뭐 들어있냐? 단무지하고요. 뭐 오이도 들어있고 우엉도 들어있고 그랬더니 그게 법률 사실이다. 김밥이 법률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 효과는요? 너 배부르지? 법률 효과야? 아, 그때서 이제 깨우신 겁니다. 아, 깨우신 거야. 혹시 여러분 청약하고 승낙 배웠습니까? 학원에 와서 학원 등록, 청약의 의사표시. 학원 원장님이 예 다니세요. 승낙의 의사표시. 그 효과로 좀 있으면 효과가 합격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청약 승낙. 야, 그래서 민법에서 그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니까. 나는 선의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예. 교수님께서 실수로 그걸 갖다가 1학기 끝날 때쯤 알려주신 거야. 실수로. 여러분들 그 선의가 무슨 뜻인가? 착한 마음으로요. 120명이 합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악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틀렸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사실을 아는 게 악이, 모르는 게 선이지. 그렇죠? 이거 아는데 오래 걸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학원 오자마자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도시 개발이라는 말에서 수용이라든가 환지 이 말을 듣는 것이 저는 대학원 때 들었다니까. 대학원 1학년 때. 예. 왜? 이 말을 법대 4학년 때까지 안 가르쳤어요. 왜? 어렵기 때문에. 예? 처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대학원 때 나오는 거예요. 대학원 때. 근데 분명히 도시개발법 공부하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면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법대 4학년을 우수 성적으로 내가 240명 중에 140등으로 졸업했거든. 예. 우수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한 사람도 물론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대 졸업한 사람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처음 기초 과정 때 이걸 갖다가 제목을 읽고 아 저게 대충 무슨 뜻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충분히 많이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초 과정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법대 대학원 때 난 처음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배우니까 가르치는 나도 미안해. 과연 이것이 이해가 될 만한 커리큘럼. 그렇다 우리가 대학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여러분들한테 학원 5년 차 때 배우라 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원 5주차에 배워. 5주차. 4주차, 5주차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한 주가 대학의 1년이야. 예,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느꼈던 거 똑같은 거 느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스러운 게 저보다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나이에서 오는 이해력이 있거든요. 나이에서 오는 이해력. 저 법대 2학년 때 어음법하고 수표법을 배워요. 법대 2학년 때 상법에서. 평생 어음을 써본 적도 없어. 법대 2학년짜리가. 수표? 자기합 수표 10만 원짜리 등록금 낼 때나 써봤어.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음하고 수표 가르쳐요. 더한 거 회사 설립 절차를 가르쳐. 회사는 고사하고 20살, 21살 때 무슨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고. 여러분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대충 이런 뜻이다. 이해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도시개발법 이쪽 파트 좀 나갈 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 공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느낌 들기도 하거든. 이거 조금만 하면 극복이 됩니다. 예. 요거 장점과 단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 이번에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는데 이제 수용 방식이 나옵니다.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요.
수용권은요 누가 취득하는가? 수용권은 도시개발 사업의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 등등을 다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 뒤로 넘겨서 가로 2번에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수용권에 대한 것은 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고, 두 번째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왜 우리 수용할 때는 수용 보상금을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현금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한 채로 수용 보상금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너 수용 보상금 지금 1억을 현금으로 받을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새로 짓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레미안 하나 있는데 그 가격이 1억짜리다. 요거 너 아파트 한 채로 받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지. 그렇죠? 지금 수용 보상금 1억을 현찰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몇 년 후에 여기서 새로 지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것인가? 그때는 이제 자산의 현재 가치 이런 것들 계산식 가지고 계산기 막 두들겨 보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인기가 있는 거지. 저 아파트는 지금은 가격이 1억이지만 나중에는 몇 배가 오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행자한테 저는 수용 보상금 현금으로 안 받을래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받을래요. 그러면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종이를 한 장 줘요. 이게 제목은 토지 상환 채권인데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상환해 주는 건데 제목만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한 채로 주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종이를 한 장 줍니다. 그 종이 제목이 토지 상환 채권인데 너 이 종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서 아파트 완공이 되면 요거 가지고 와라. 그러면 아파트로 바꿔줄게 하는 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제목은 토지 상환 채권이지만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상환 채권 있잖아요. 분당 신도시 만들 때도 발행했었어요. 그래서 분당에서요 수용 보상금의 일부를 아파트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이 아파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 신도시는요 수용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평당 평균 보상비가 26만 원이었어요. 당시 평당 한 5천 원짜리 5천 원 정도 하던 땅이 평균 보상비가 한 26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졸부. 그래서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갑자기 평당 5천 원짜리 땅이 보상금이 26만 원 나오는 바람에 농사를 다 그만두고요. 당시는 은행 이자가 10몇 프로였어요. 은행 이자율이 10% 넘었어. 13% 그랬나 봐요. 이걸 갖다가 보상금 일부를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은행 이자만 갖고도 먹고 살아. 그 이분들이요 개를 해. 또 개 보상금 받아서 농사 중단하시면 개를 하는데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는요 술집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보상금 받으신 분들이 밤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술 마시러 다니는데 제 대학 동창이 거기서 이제 술집을 한 겁니다. 수용 보상금 받으신 분들을 위한 술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 대학교 동창이 법대 나와서 거기서. 그래서 이 친구가 한날 그러는 게 수용 보상금 받으신 분인가 아닌가는 운전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보상금 받은 것으로 벤츠를 다 한 대씩 뽑은 겁니다. 벤츠를 뽑고. 그래서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분명히 차는 벤츠인데 이 경운기 모는 자세로 운전을 하시는 분. 경운기. 몇십 년간 경운기를 몰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하는 자세를 딱 보면 아 저분은 보상금 받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가 안 바뀌거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하도 이제 술집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그 친구가 그 술집을 폐업하고 다시 이제 고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폐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돈가스 집을 좀 하다가 그것도 폐업하고 고시 공부를 했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가스
그 집 하던 근처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매일 배달 가던 분들을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배달. 그래서 분명히 저 아저씨가 돈가스 배달 오던 분인데 보니까 변호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혹시 그 돈가스 하면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 봤겠지. 예, 뭐지? 얼마 전까지 돈가스 배달하다가 변호사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우리 법대 출신들이 아주 다양한 곳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원양 어선 선원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예, 다양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처음 우리가 발행했을 때 어디서 받냐 그러면 거기 분당 신도시에서 받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있죠. 대신 사람들이 아주 잘 됐다 그럽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자, 동그라미 1번 의의를 보시면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급할 때 전부는 지급 못해요.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가 발행할 때 그냥 발행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으면 되고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가 발행할 때는 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은 다음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규모는요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발행 규모는. 자, 100만 평의 토지를 조성한다. 그러면요 50만 평을 초과해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면 안 되고요. 아파트 1000세대 짓는다. 500세대 이상은 발행하면 안 됩니다. 4번의 김영식 증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아파트로 받을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영식 증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길에서 토지 상환 채권을 주셨다. 아파트 한 채 주신 건가? 이름 써 있는 사람만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시려면은 무기명 증권을 좀 주세요. 주시려면은 무기명 증권의 대표가 극장표입니다. 극장표. 예, 그래서 주시려면은 무기명 증권을 주시면은 주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기명 증권은 주서봤자 도움이 안 돼요. 예. 김영식 증권입니다. 예. 가로 2번에 선수금이라는 게 나와요. 선수금은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분양받을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받는 게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완공된 아파트를 가서 눈으로 보고 서로 비교해 보고 아파트를 삽니까? 아니면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는 조감도를 보고 돈부터 먼저 냅니까? 이게 선분양이죠. 이 선분양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죠.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도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완성된 상품에 대해서 가격하고 성능이라든가 품질을 비교한 다음에 자기가 사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허허벌판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줄 테니까 돈부터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지으니까 쉽게 말해서 돈 한 푼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네. 그렇잖아요. 돈을 받아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선수금이야. 그러면 그 선분양은 똑같은 게 바로 선수금이라니까.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에서 상가나 아파트 분양받겠대. 뭐 상가나 아파트 분양받겠다는 사람들한테 돈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는 게 선수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받아서 도망가면 안 되지 시행자가. 그래서 미리 기억번에 공공시행자는 해당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민간 시행자도 승인 받아야 되는데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돼야지 승인을 받는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가로 3번의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예.
가로 4번에 거기 원형지라고 나오죠. 자, 이 원형지는 뭐냐면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이 원형지예요. 그래서 이 원형지가 이제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는데 원형지. 이 원형지가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 원형지가요. 이 원형지는 개발이 안 돼 있는 땅이에요.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요.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시행자의 역할이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역할은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답 임야를 매입하거나 수용을 해요.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공급해요. 땅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자, 거의 다 건설회사가 원하겠죠. 공급합니다.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래서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게,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인데, 원형지라는 건 뭐냐면 개발 안 된 땅을 말해요. 개발 안 된 땅. 그래서 전답 임야를, 원래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인데, 전답 임야를 자기가 매입하거나 수용한 것을 그대로 다시 되파는 게 원형지 공급이에요. 그러면 왜 전답 임야를 갖다가 그대로 다시 되파는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관광단지라는 말이 멋있어요. 테마파크가 멋있어요. 테마파크가 바로 관광단지지, 그렇죠?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이렇게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가 논밭이야. 논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TV라는 게 있습니다. 산악 오토바이죠. 네발 오토바이. 여러분 이 ATV는요, 대지 위에서 타는 게 재밌나, 산을 달리고 진흙탕을 달리는 게 재밌나? 산을 달리고 진흙탕을 달리는 게 재밌는데,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시행자한테 땅을 공급받는데 글쎄 대지를 주는 거야. 대지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나는 대지를 주는 게 내 할 일이다 하면서 봤더니 예전에 산도 있고 논밭도 있었는데 이걸 다 깎아가지고 대지 만든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테마파크를 만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산을 만들고 다시 물을 부어서 논밭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국민 소득이요 3만 불이 넘어가면은요 가장 많은 부동산 수요가 레저 수요가 돼요. 레저. 예. 그래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그냥 임야 하나 논밭을 그대로 우리한테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원형지 공급액이 원형지. 이 원형지 공급은요 동그라미 1번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필요할 때. 근데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왜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는가? 여러분들 우리 식당의 역할은요, 쌀집에서 쌀을 사서 밥을 해가지고 쌀집 쌀을 사서 쌀을 가공하는 거죠. 밥을 만들어서 파는 게 식당이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생쌀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건 식당이야, 쌀집이야? 쌀집 때문인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 전답 임야를 사거나 수용해서 임야를 깎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조성해서 대지를 공급하는 게 이것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인데, 임야와 전답을 그대로 다시 되팔면은요, 이거 중개사야, 이게 시행자야? 중개인이지, 중개인. 그렇잖아요. 그래서 3분의 1까지만 원형지 공급하라는 거예요. 예, 원형지는 3분의 1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지의 개념만 알아도 이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원형지 개념 알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밑에 박스에 원형지를 공급받는 자들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한테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고, 밑에 공급 가격은요, 원형지 감정 가격에 기반 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로 결정한다. 전매 제한은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 그러고요. 원형지 공급받았다. 분명히 싸게 공급받았겠죠? 10년 범위 내에서는 매각 못해요. 원형지를 싸게 사서 되팔아서 돈 벌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단 그래도 되팔 수 있는 사람 10년 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원형지를 공급받은 개발자일 때는 지네들은 무조건 되팔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형지 받으면 10년간은 다시 팔지 못해요. 예. 다만 팔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등을 지으려고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요, 10년 아니라도 전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용 방식에 나오는 모든 얘기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